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5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요사이 갑자기 윤석열 후보의 부인 또 그 부인의 용모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 언론의 보도 태도입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유한기 씨의 극단적 선택과 윤석열 씨 부인의 용모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이 반역적 종전선언의 문제와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성형수술을 했는지 마는지 그게 둘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조차도 종전선언 문제는 일체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씨 문제는 수세로 돌았습니다. 공격을 하지 않으니까 수비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제 실수만 안 하면은 당선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직후부터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유리한 싸움을 포기하니까 불리한 싸움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유리한 싸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국민의힘은 종전선언 이것의 반역성, 이적성을 국민들에게 폭로해가지고 여기서 선거의 승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왜 없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안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안보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피해가자라고 합니다. 아니 피해간다고 문재명 세력이 종전선언이라는 요 카드를 포기를 하겠습니까? 왜 이게 표가 안 됩니까? 제대로 전달해야죠. 종전선언을 하면은 유엔사가 해체되고 한미동맹이 해체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종전선언은 바로 김일성 세상을 만들겠다는 첫 관문을 여는 것이다. 뭔가 좀 실감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자나 관료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국제법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종전선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쉬운 말로 보통 사람들에게까지 전달할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하면은 종전선언이 문재명 세력의 카드가 아니라 윤석열의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안보 이념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이걸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니까 가장 유리한 카드를 버려버리니까 사건도 되지 않는, 그리고 까십거리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의 아주 치사한 정쟁을 잘 보여줍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정치는 원래 이렇게 까십거리 가지고 선거가 결정이 되는, 그리고 선동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다는 것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고 삶의 조건, 삶의 이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하면은 어떤 정치를 하느냐, 자주국방을 견지하면은 어떤 정치를 하느냐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과 한국의 차이죠. 자주국방을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 정치도 한국처럼 굉장히 치사하고 치열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국방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국방 안보 문제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국방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적편을 들지 않습니다. 지금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김정은에게 유리하고 시진핑에게 유리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겐 불리하고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는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표를 얻겠다는
그 반역적 발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자주국방을 포기한 국민들은 속여 먹기가 좋다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한심한 선동, 이회창 씨를 2번 떨어뜨린 그 병력 기피 의혹 선동, 김대엽 선동, 이런 게 왜 먹히느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자주국방을 포기하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실존적 문제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안보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선동이 먹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한 비극적인 모습은 이재명, 윤석열 2사람 다 군대 안 갔다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가 병장 제대를 했다면 이번 선거는 하나만 합니다. 무조건 이재명 씨가 이겼을 것입니다. 둘 다 군대 안 갔다 오니까 지금 병역 문제는 거론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국 우파의 결정적인 결함은 자주국방을 포기한 우파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자주국방을 포기한 우파는 우파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우리 혼자서 싸우겠다는 게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북한군이 단독 남침하면은 국군이 맞서 싸운다. 그러나 북한군 뒤에 당시에 소련이나 중공이 있으면은 그때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싸운다. 요게 자주국방의 범위입니다. 자주국방 한다고 해가지고 미국하고 뭐 틀어져 가지고 단독으로 싸우겠다는 게 아니죠. 그 자주국방은 아주 현실적인, 그냥 감상적인, 뭐 자존심에서 나오는 그런 자주국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한국에서 정치용어로 사라지고 인기 없는 품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치판에서 오늘날 보는 이런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사소한 걸 가지고 선동하고 그게 선거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종전선언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끝장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세를 포기하니까 수비로 돌았다가 수비에서 실패하면 끝납니다. 군대는 공격형 군대와 수비형 군대가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라든지 나치 독일 군대는 공격형 군대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군대는 1차 세계대전 때 하도 많이 전사자가 나오니까 마지노선을 구축해가지고 수비를 하겠다는 군대였습니다. 이 수비 군대는 수비에 실패하면 그날로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공격형 군대는 실패해도 다시 공격하면 돼요. 지금 남북한의 군대의 성격이 완전히 그런 모습입니다. 북한 군대는 공격형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수비형 군대입니다. 우리 군은 항상 북한이 먼저 친 다음에 반격을 해가지고 뭐 평양을 접수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습을 당해가지고 망해버린 다음에 무슨 반격을 합니까? 군대의 생각이 바로 국민의 성격으로 바뀝니다. 2010년 11월에 연평도가 포격당했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보복을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방장관 합참의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비례를 맞춰야 된다. 북한이 한 100발 쐈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 쏴야 된다. 요 정도 수준에서 멈춰야 된다. 라고 건의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깝깝해 했다는 그런 회고록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격을 포기한 수비형 군대의 아주 소극적인 자세죠. 그때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건의 남북살 해버리고 국군 통수권자로 내가 명령을 내리니까 비행기를,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포격한 기지를 그냥
100배, 200배로 보복을 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면은, 이스라엘식으로 보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더라면은 그 뒤에 한국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부터 수비에서 공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세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은 선거 공약으로 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 9.19 남북 군사 합의서 폐기하겠다. 대한민국이 항복한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수도권에 우리 전투기를 전개시킬 수 없느냐?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날을 건국절로 삼겠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만들겠다. 광화문에 이승만, 박정희 동상 세우겠다. 화폐에 이승만이나 박정희 또는 안 되면 이병철 이런 분들 중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반드시 얼굴로 넣겠다. 이런 게 공약 안 됩니까?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 아마 저쪽에서 반발이 많을 겁니다. 이런 반발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정치에서는 논쟁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이깁니다. 박수 받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논쟁거리를 만들면은 건국절이 언제냐?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냐? 아니면은 이 문재명 세력이 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나라냐? 그거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아니, 건국절 논쟁으로 가면은 대통령 후보 부인 얼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늦지 않으니까 보수 세력의 본령인 국방 안보 이념,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선거판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국민,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조건이 있는데 비겁해 가지고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는, 그런 국민은 못할 짓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세력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